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인변 출신 권경의 변호사에게 윤석열, 한동훈은 꼭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은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력과 검찰 그리고 친문 방송이 합작한 권언 유착 사건이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기획하고 감독한 몸통은 과연 어디이며 누구일까요? 이진권 교수님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이 검언 유착 사건은 권언 유착 사건으로 이렇게 성격이 거의 바뀌어 가는 것 같은데,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또 MBC하고는 아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권경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MBC 보도가 나간 뒤에 뭐 조금 뒤 같아요. 시간상으로는. 그런데 MBC 보도에서는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보도를 했는데,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보도가 나갈 거다. 두고 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데. 내쫓는 보도라고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내쫓는 보도. 내쫓길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는데. 아니 근데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언론을 장악하고 있거든. 방송을 완전 뭐 통제하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황제격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사로 쉽게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MBC하고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이 나쁜 놈이다 그러고 한동훈이 더 나쁜 놈이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 개인 사이의 이야기라도 공인으로 살 이야기가 있거든.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 저는 생각할 때 이래요. 이 사람들 전부 추미애 장관이나 뭐 또 이성윤 검사장이나 또 최강욱이나 황희석 이런 사람들 전부 보면 말이죠. 이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기계적으로 찍어낸 말을 전부 같이 입력을 해가지고 같은 말을 하기로 했는지 거기에 왜 한상혁이가 왜 끼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한상혁이도 반드시 그 그룹 속에 속해 있었던 게 아닌가 누구든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걸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고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을 엮어내겠다. 말하자면 찍어내겠다. 그러한 어떤 공작, 일종의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물론 뭐 한상혁 위원장은 자신이 뭐 윤석열에 대해서는 언급한 지 기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발뺌을 하고 뭐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아는 사이에 자기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 방통위원장이나 되는 사람 아닙니까? 장관이란 말이에요.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장관급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데 깜이 안 되는 사람이야. 깜냥이. 이 정권에서 그러면 그걸 따져서 그러니까 자질을 따지고 인성 따져서 인사한다. 그는 누가 믿습니까? 어디 내 편이냐 아니냐, 나한테 충성을 할 것이냐 아니냐, 조직에 충성을 할 사람이 이거 따지지. 그렇게 하면 조직에 충성을 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여하튼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제가 볼 때 이 사건 검언 유착 참 거창한 사건 아닙니까? 이거 무슨 그러니까 이런 사건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걸 기다렸는데 얼씨구나 하나 잡혔거든. 그러니까 요거 약간 엮으면 되겠다. 그래서 엮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자기들도 이렇게까지 엄청 세게 상황이 악화될 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엮으면 엮일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래서 추미애 이 장관이 세상에 말이죠. 유사일에 두 번째 지휘권 행사를 했잖아.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했죠. 그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호들갑스럽게 말이지 온 세상에 뭐가 큰일이 난 거 재놨는데 아무도 없거든. 아니 그런데 추미애도 국회에 와서 이동재 기자의 전 기자죠 지금은
광역 미수 사건의 본질은 검은 유착이다. 그러니까.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증거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못했잖아요. 공무관기초다 넣지를 못했는데 그러면은 추미애한테도 누군가가 그런 입력을 정보를 주었을 것 아니겠느냐. 그 장관인데. 그렇죠. 그런데 추미애 이 사람이 그동안 행태를 보면 굉장히 성격이 급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기다리던 게 싹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따져보지도 진위를 뭐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야. 야, 아니, 이건 맞다. 이거 이동재가 이거 하고 한동훈이가 반드시 짜고 했다고 스스로 머릿속에 넣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얘기한 대로 추미애 말고 또 다른 진짜 법무장관이 있지 않으면은 지금 이성윤이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기들도 지금 증거를 못 찾았던 거 아닙니까? 그 초기부터. 예. 지금도 못 찾았지만. 그런데 장관한테 가서 그렇게 증거가 지금 다 확보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검찰 외에 다른 쪽에서 정보가 와가지고 아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봐야죠. 추미애도 판사라고 국회의원을 5번이라고 집권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뭔가 나름대로 확실한 어떤 믿을 만한 소스가 없이 그렇게 가서 국회에서 큰 소리 빵빵 쳤겠습니까? 근데 고 교수 말씀에 또 다른 법무장은 그럴듯한 이야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렇게 믿도록 자료를 줬거나 아니면 안 믿으면 안 되도록 무조건 믿도록 할 그런 권위나 뭐 힘이 있는 쪽에서 줬거나 당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성공시켜야 돼 이런 것이거나 아니면 저렇게 무모하게 말이죠. 저런 식으로 막가기식으로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정말 이게 권한 유착 정도가 아니라 이거 무슨 이거 굉장한 그 권력층하고 이 추미애 장관도 무시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뒤에 작용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작전 세력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최광욱 의원하고 황희석이 아닙니까? 예, 최고위원. 3월 22일 날 지난 그때 이동재 전 기자와 이 지모 씨 제보자하고 마지막 만날 세 번째 만날 때 그때 그러고 나서 이 황희석이가 자기 페이스북에 최광욱 의원 찍은 사진 놓고 이제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할 때도 최광욱이가 먼저 알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놨잖아요. 그것도 주로 군 법무관들이 쓰는 수명자, 명을 받는 자. 말도 어려워요. 문헌, 대검에 내려보낸 그 문서를 이제 문헌이다. 문헌. 그러니까 수명자는 문헌대로 시행하라. 이게 어디 무슨 여왕의 조서 아닙니까? 조서. 옛날에 상감마마 유시지.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과 이런 황희석이는 또 법무부 인권국장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권국장을 했는지도 참 의문입니다만은 이런 사람하고는 뭔가 연계가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 최강욱이는 그 이전에 또 대통령한테 7분이나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 검찰 개혁에 같이 손잡읍시다 하고 그렇게 특별히 전화까지 해가지고 또 공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어쨌든 뭔가 큰 프레임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이걸 성사시켜서 엮어가지고 윤석열을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 이제 이 큰 그림이 있었겠죠. 네, 큰 그림이 있다고 봐야죠. 시나리오. 꽤 맞추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설령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애초에도 몰랐고 관심도 안 가졌고 지시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밑에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을 밑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최강욱이도 마찬가지. 우리 대통령께서 알아서기. 좋아하실 거다. 알아서기였나? 좋아하실 거다. 이랬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왜냐면 요새 청와대는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며. 누구야? 우종찬 기자? 예, 지금 깜빡이 들어가 있어요. 조국 좀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청와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하고 이유가 또 그럴 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느냐 그 말 하잖아요. 우리가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문 대통령 앞으로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 추미애 장관직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거라고.
모든 것은 말이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일을 해야지. 이걸 우리 편, 우리 세력 여기 자꾸 연계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판단이 제대로 안 되죠. 권경의 변호사까지도 그동안 언론은 진보 세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민변 출신인데도 조국 사건 보고 저희가 정말 이건 아니구나 해서 비판적인 그 논평들을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잖아요. 예. 민정수석실에서 전화도 오고 협박 비슷하게 또 회유 전화도 오고 정말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원래 그짝편인 변호사까지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지금 뭐 직접적으로 권력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는 사람들은 지금 칼날 위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딱 건수 걸리면은 올가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성윤이도 이렇게 무리한 수사 자기가 봐도 편파 수사라는 건 다 알 것 아닙니까? 검찰국장도 하고 반부패 강력부장도 하고 아주 요직만을 거친 사람이 그런 정도 판단하면 자기도 뒷배가 뭔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도 괜찮다. 또 윤석열이는 깔아 무시해도 관계없다 해서 지금 항명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항명했죠. 노골적으로 해가지고 뭐 자문단 구성해서 그 문제 논의하자 이랬더니 자문단 못한다고 정면으로 항의해가지고 보고도 안 해요. 지금 수요 보고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번에 이 한동훈 검사장 엮어 넣지를 못했잖아요. 기소장에 못 썼잖아요. 공모를. 그렇다면 이거는 자기들이 거대한 거짓말을 산을 그야말로 만든 거야. 만들어가지고 막 거짓말을 했는데 다 들통난 거예요 지금. 아닌 걸로 다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우리가 아닌 걸로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그랬으면 그 추미애 장관하고 이성윤 검사장은 책임져야지. 왜 책임 안 집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아니, 윤석열이 해임하라고 누가 김두관이 또 무슨 서른 이런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했대. 해임 건의를 누구를 먼저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자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왜 죽어나서 가지고 대통령 당신 이따위로 인사해가지고 이 모양 아니에요. 그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대통령한테 바로 대놓고 해야지. 거기다 감히 했다가는 금배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정진웅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라든가 그 무슨 제보자라는 X 지모 씨 무슨 제보자 X입니까? 이거 사기종가 오범이다고만요. 이런 사람 말을 믿고 지금 일을 벌였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이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 드라마의 조연급도 못 되는 사람들이 하수인에 불과한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성윤하고 정진웅만 빼고 그 밑에 있는 부부장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수사팀에. 검사들이 다 이거 반대를 하고 또 하나는 이거는 검언 유착 사건뿐만 아니라 권언 유착 사건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100쪽짜리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걸 깔아뭉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자기들이 그 바로 직속 그 부하 그다음 그 수사팀 자체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신뢰를 완전히 잃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자기들이 뭐 사과를 하고 사과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랬다면서 옛날 김대엽이 김대엽이 그 부사관 출신 그 병무청인가 근무했던 친구가 한마디 하니까 그걸 가지고 온통 난리를 부려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그 무혐의 판결이 나고 난데 이해창 그 후보 난 뒤에 이제 이쪽에서 사과하라고 한나라당에서 사과하라 이러더니 사과를 한 박스 보냈더래. 이런 짓 하다가 지금 자기 인생이 완전히 꼬여가 엉망이 됐잖아요. 그 사람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세상을 이렇게 살면 나중에 정말 인생이 꼬일 수가 있어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니까 서울 중앙지검도 김영원 부부장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수사를 현장에서 지휘하지 않겠습니까? 부장은 안에 있는 것이고 하도 급하니까 지난번에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으로 외급했- 부장이 쫓아갔다가 외급했을 때. 활극을 벌여가지고 일이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왜 급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증거를 못 찾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본인까지 나설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위에서 좋았겠죠. 너 도대체 뭐하고 앉았냐 부장이란 놈이 뻔해요. 우리가 조직을 알잖아요. 검사들은 특히 입도 걸잖아요. 뭐 아마 거의 쌍욕 정도가 아니라 박살을 냈을 겁니다. 네가 나가 했을 거예요. 이성윤이가 보나 마나요. 제가 이렇게 추측건데. 근데 거기에 젊은 검사들 천재인이라든가 방준선 이런 검사들이 그 권한유착 수사 이거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 MBC 보도한 장모 기자인가 그 사람만 한 두어 번 와서 뭐 태산촌 묘 벌초하듯이 쭉 조사하고 지금 이 최강욱이라든가 황희석 이 고발건에서는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오직해야 휴가를 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하는 검사들이 저 법원도 지금 다 여름 휴가로 휴정이다. 법원 휴정하고 지그들 수사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근데 오직해야 그렇겠습니까? 반발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있어보면 뒤틀려서 못 살겠네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는요 정말 저도 뭐 언론계 조금 몸담고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오래 있었죠. 그러니까 창피해서 못 견디겠어. 아니 도대체 기자고 언론사가 그런 일을 해도 됩니까? 예? 아니 뭐 검사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MBC 여기가 이제 거기에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또 뒤에 KBS까지도 MBC 갖고는 이거 안 되니까 KBS까지도 끌어들였어요. 그것도 지금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언론 쪽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3차장이다. 그때 허위 정보를. 그러니까 이 공영방송이라는 KBS, MBC, KBS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지금 수십 년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절반 이상이 수신료로 지금 운영되는 이 언론사가 이런 정치 공작 음모에 같이 가담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자라고 저 얼굴 내밀고 어디서 취재를 한다든가 여기 우리가 방송사다 이런 언론사다 이러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아무리 사람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타락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죽일 상대를 같은 기자인데 말이에요. 같이 취재하는 기자 그거 죽이려고 예 생각이 MBC가 보내 자기들이 뭐 알아서 취재한 게 아니라 보내 지모라는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난 누구 만날 거니까 카메라 갖고 와 이랬겠지. 예? 그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기획된 목적을 가진 그런 취재였거든. 누가 보면 기자 보면 쩍 보면 아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걸 뭐 무슨 기자 한 1, 2년만 해도 이 사건이 어떤 배경이 있구나 하는 거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이 권력에 자기가 빌붙어서 기자가 출세하면 얼마나 합니까? 뭐 국회의원 하려고? 국회의원이 기자보다 더 좋은 자리니까. 아니 기자가 뭐 했겠습니까? 위에서 오다가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한상혁까지도 MBC에 대해서 본인이 뭐 MBC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지시를 했는지 이건 알 길이 없어요. 자기는 전혀 그 관계 없다 그러니까. 그러나 뭐 이 기자야 먹고 살라니까 회사 그만두지 않으려면은 할 수 없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본인도 거기에 아부해가지고 출세 한번 해보자. 사내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말씀한 대로 뭐 국회의원이라도 혹시 한 자리 줄지 모른다 뭐 그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뭐 MBC 뭐 한겨레 있던 사람들 다 청와대 가서 무슨 대변인 비서관들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지금 홍보수석이 MBC 출신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식 키우고 뭐 해가지고 다 해놓고 가족들한테 볼 면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지식인이다 이러면 지식인답게 옛날 말하자면 선비답게 좀 행동을 해야지. 세상에 어떻게 이 모양이 돼가지고 그 짜여진 구도 안에 들어가서 지금 같이 놀고 있다 이 말인 이 전체 기자 사회를 망쳐줘도 분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최강욱이 뭐 황희석이 다 물론 조사를 해야지만은 추미애도 조사를 해야 되고 왜 추미애 뒤에 어떤 그런 그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도 조사해야 되고 이성윤도 마찬가지. MBC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KBS도 이 조사에서 용서해서는 안 돼요. 왜? 한국의 언론 자체를 지금 이렇게 완전히 국민적인 불신 속에 밀어 넣었으니까 그 책임을 져야죠. 당연한 얘기고 어쨌든 지금 이 사건도 보면은 그 지모 씨라는 사람 제보자 이 사람은 변호인이 황희석이에요.
또 하나는 이철. 지금 그 재고 문제의 당사자인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뭐 대표라고 지금 감옥에서 13년인가 받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또 변호인이 누구냐?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민본. 그 소속 변호사가 그 변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도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보면요, 이 변호사들, 법률가들이 정치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특히 청와대 뭐 비롯해서 이 권력의 요직이라는 건 전부 그 사람들 찾아. 한상혁이도 변호사잖아. 변호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MBC 변호 관련 건만 해도 20건 이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MBC하고는 아주 특수관계예요. 이런 식으로 이른바 자기들 스스로 법률가 운운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이거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는, 그러니까 법을 누구보다도 교묘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가지고 말이야, 맨날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저놈 죽여라, 뭐 이 사람 살려라, 조국이 왜 그렇게 하느냐, 조국은 무죄다, 이런 식으로 누가 떠드냐.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야. 어쨌든 이 사건은 MBC가 3월 31일 보도를 하고, 뭐 사실 친문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연이 4월 초에 고발을 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검찰이 중앙지검이 수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움직여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보면은 뭐 국회의원, 장관급이 둘, 거기에 뭐 중앙지검장, 검사들, MBC, KBS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이 등장해서 말하자면 주연 노릇을 했다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과연 몸통은 어디일까? 이런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할 때는 아무런 확신 없이 누가 그런다더라 해서 장관이 움직이고 그렇습니까? 어디서 강력한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었고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부도로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움직였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자연스러운 추측이죠. 안 그러면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한상혁이가 그날 뭐 9시 뉴스 나오고 나는데 조금 이따가 전화를 했대잖아. 그때 이미 이걸 사건을 정치 사건화 하겠다든가 이거는 아마 구도가 돼 있었으니까 그런 말은 뭐 이번에 내쫓는 방송 한다고 이야기를 했겠지. 보도가 나간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착착착 진행돼 가지고 어디서 고발을 하고 어디서 고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이 본래부터 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거 정말 국가 권력을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유지가 됩니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저는 제 임기는 문재인의 임기는 이게 나라냐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나라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요새 김조원 민정수석은 아파트 한 채 안 팔아도 잘 지키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나? 그거 내 보냈다가 아파트 당신 안 판다고 쫓아냈다가 내가 아는 거 다 풀어봐? 이렇게? 과거부터 또 그래서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를 하잖아요. 손을 못 대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또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움직이는 것은 뭐 청와대 정무 라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정 라인 아닙니까? 민정수석 라인. 이걸 가지고 뭐 최고위층에서까지 딱 생각해갖고 야 이렇게 해 하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아니 근데요, 저는 몸통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 저 추미애 장관 정도, 장관급 정도에서 이런 거대한 이 큰 이 그림을 그리고 큰 이제 이 뭐 구성을 하고 이래요. 그건 내가 생각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추미애 장관까지도 이제 만약에 지시할 수 있고 아니면 추미애 장관까지도 겁을 낼 수 있고 하는 그런 상대는 누구냐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MBC나 KBS도 이런 것을 보도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사장 결재까지 다 받았을 거예요. 원래는 받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 한다면은 무슨 추미애가 이야기해서 한상혁이가 이야기해서 무슨 이성윤이가 이야기해서 야 우리 위험 리스크 감수하더라도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내 자리가 쫓겨난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아니 추미애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어디 뭐 그거는 못하잖아.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이 죽이고 한동훈이 죽인 건데 저 장관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이 명시적으로 뭐 이거 저 서류상으로 결재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어딘가 결재는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구두라도 이런 일은 증거를 있습니다. 안 남기죠. 그러니까. 말로 오죠, 말로. 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정도는 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암묵적으로도 하다 못해. 암묵적으로라도 뭔가 허락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위에 지금 말씀하신 그 위에 몸체가 누구냐, 몸통이. 이런 의심을 국민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추미애는 콧방귀도 안 끼는 것 같고 아무 말이 없어요. 이성윤이도 마찬가지고 한상혁이는 잡아떼고 있고 그 말 많은 최강욱, 황희석이도 별 말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것을 누군가가 수사를 해야 할 텐데 예를 들면은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야 한다지만 이건 추미애가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당신은 수사 지휘할 수 없어고 지휘권을 뺏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고 또 그게 잘못된 일에 관여된 사람들이 단죄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그럼 해야 될 텐데 경찰 안 하잖아요. 예? 경찰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것보다 어려운 말로 연목구호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안 하지. 지금 못 하잖아. 검찰은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이성윤 지휘하는 그 라인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데가 아니 다른 검찰청에서도 사실은 지휘권을 발동만 한다면은 당신들은 빠져라 당사자니까 얼마든 윤석열 총장이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이것은 뭐 남부지검에서 하라든지 다른 검찰청에서 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수사 지휘권 자체를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검찰청법에 보면 총장이나 검사장은 말이죠. 그 밑에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총장이 발 걷어붙이고 나서면 되지. 아니 한동훈이 시키면 나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검사장. 그렇게, 지금 뭐 할 일도 없잖아요. 연구위원이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 그렇다면 지금 말씀 그대로예요. 왜냐면 추 장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성윤이 입 딱 다물고 검찰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국민으로서는. 쥐들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되면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지.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시해버려요. 넘어가 버렸죠. 네, 무시해버리거든.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해결된다 이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정권이 정말 이상한 정권인 게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절대 이야기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수사해야 될 것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권이 이제까지 보니까 제가 이런 정권은 이게 나라냐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정권 세상에 어디 가도 구경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건을 보면은 이거야말로 정치 공작, 권력 비리의 전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은 수사 지휘권을 검언 유착 사건에 관한 한 박탈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뭐 대통령이 나서서 이 사건 수사라고 할 리는 없고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할 수가 있는 사안이고 상설특검이 이미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국회가 발의해갖고 가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야말로 미래통합당이 나서서 전면적으로 투쟁을 해가지고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을 정말 미래통합당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다면 미래통합당의 앞날은 제가 볼 때는 탄탄대로로 열린 것이라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